실어 나르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돼요. 조금 쉽게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서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보시면 제목이 사실은 그게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주와 지하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해 왔는데 사실 좀 두 단어가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우주가 뭘까라고 하는 그런 그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하 실험이라는 게 사실은 말 그대로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긴 하지만 천문학적이지 않은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우주를 연구해보고 또 이해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하실험연구단이라고 하는 그 연구단에서 연구위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전은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주와 지하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서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우주라는 거에 대한 얘기하고 제가 그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하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관계를 갖고 우주를 이해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면 우주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뭐 10cm 자, 30cm 자, 뭐 1m 자 이걸로는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동그라미가 너무 많이 붙으니까. 그래서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 단위가 좀 다른데요.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고 합니다. 광년이라고 하면은 여기 speed of light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대충 읽으면 한 30만 킬로미터예요. 근데 per sec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초예요. 그래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1초가 지나면 내가 빛이라고 하는 로켓을 만들어서 타고 갔을 때 1초가 딱 지나면 30만 킬로미터 저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게 우리 은하입니다. 이 안에 태양계가 있죠. 우리 친구가 얘기해줬던 태양계가 있죠. 그럼 이 우리 은하가 이렇게 이거 약간 사선으로 본 건데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래요. 나선형 모양. 요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비행 접시처럼 생겼대요. 여기 옆에서 본 그림이고 이게 위에서 본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 노랗게 이렇게 뭐 보이죠? 요게 우리가 있는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빛을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 무엇이라고 써 있어요? 52,000년 걸려요. 52,000년. 요게 최근에 허블 우주망원경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얘가 이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요 사진이. 요게 초은하단 사진인데 슈퍼클러스터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은하단 아까 은하 모양처럼 생긴 애들이 이렇게 종종 있죠. 이게 엄청 많죠. 그래서 최대로 큰 은하단, 이 초은하단은 최대 이게 500 밀리언 라이트 이어즈니까 50억 광년. 50억 광년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거예요. 빛을 타고 50억 년을 가야 되는 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면은 끝이냐? 문제는 너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너무 많은 발견을 했는데 그런 관측을 하다 보니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관측하게 됐대요. 그게 이제 미스테리 오브 더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제가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를 주요한 미스테리인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우주가 팽창한다, 막 가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게 하나의 미스테리입니다, 사실은. 진동수가 늘어나면은 파장은 짧아지는 걸 의미하고 진동수가 감소하면은 파장은 길어지는 걸 의미한대요. 그럼 이거랑 우주랑 팽창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요거를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를 도플러 효과라고 학교 가면 이제 배울 거예요. 우리가 팽창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팽창이라는 아까 그 허블 상수의 측정 이런 값들이 뭐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냐면 대폭발 이론이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어요. 대폭발이라고 빅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요런 그 모델인데 옛날에 우주가 한 점에서 뻥 터져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근데 그 팽창이 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서서히 됐다가
또 천천히 갔다가 또 갑자기 빨라졌다가 하는 이런 양상으로 팽창하고 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팽창을 시키는 암흑에너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안으로 잡아당기는 암흑물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보는 보통의 별들이 막 섞여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되는 범위 내에서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점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 그러면 누가 주야? 누가 제일 많아? 그거를 질량을 갖고 이 성분 비를 한번 구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내가 아는 거는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이런 힘들이 밸런스를 이루려면은 적어도 한 68%는 암흑물질로, 암흑에너지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한 27%는 암흑물질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한 5% 정도가 내가 늘상 보는 별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져야 밀고 땡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막 갤럭시 하면서 은하계 하면서 우주 사이즈 하면서 막 했는데 뭐 몇만 강년 간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다 얘기했는데 내가 아는 거는 별로 많아요?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5%도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뭘 하고 싶으냐 하면 그래도 미련을 갖고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일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있을까? 이론적인 모델이? 이런 걸 또 꿈꿔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가 그 입자 모형을 근거로 해서 우주를 이해해 나가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리에서는 그 입자 물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있는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스탠다드 모델에는 몇 개의 입자를 기본 입자로 구성을 해가지고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해내는 그런 모델인데 이 모델로는 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암흑물질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암흑에너지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몰라요, 암흑에너지 뭔지. 5%만 설명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나는 지금 그 나머지가 너무 궁금한 건데 이걸로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이론을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해서 암흑물질을 설명할 수 있는 입자 후보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확장해서 암흑물질이 만약에 있을 때 이 입자로서 설명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성질들이 있는 어떤 것으로서 존재할 수 있어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낸 이 후보가 몇 가지 있냐면 여기 지금 3가지를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가 윈프라고 하는 후보고 하나가 엑시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활성 중성미자라고 하는 후보인데 자 다시 은하로 갑시다. 은하로 가시면은 여기 약간 사선으로 본 은하의 모양인데 여기 제가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막 해놨잖아요. 이거가 뭐냐면 이게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나타낸 거예요. 이 은하를 둘러싸서 이렇게 구의 형태로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다 스며져 있는 거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시메트리 매거진이라고 하는 입자 물리에 관련된 이 잡지가 있어요. 거기 아주 예쁜 그림이 하나 올라와서 가져왔는데 이게 윈프 윈드예요. 저희가 사는 마을이죠. 그러면 윈프는 저희가 사는 마을에 부는 바람처럼 곳곳에 스며들어서 이 윈프라고 하는 암흑물질을 실어 나르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쟤를 검출하고 싶어요. 어떻게 쟤를 잡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하고 부닥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호를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윈프 윈드예요. 이 파란색이 이제 윈프예요. 이 노란색이 뭐냐면 검출 장치예요. 검출 장치에다가 어떤 물질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이 마치 당구공 2개가 딱 충돌하는 것처럼 탄성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윈프가 이렇게 딱 오고 윈프는 안 보여요. 오고
가고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여기 쳤으니까 이게 튕겨나가죠. 요 튕겨나가는 요 에너지를 재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안타깝게도 이게 만약에 저희가 검출기에 놓는 그 타겟 물질의 격자 구조라고 하면 인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가고 이 녀석이 탕 하고 되튀는 이 에너지를 재는데 0.13 이벤트 그러니까 킬로그램 이어 분의 이벤트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물질 1kg을 놓고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은 반응이 0.1개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힘들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10년 기다리면 될까요? 10년 기다렸더니 한 개가 딱 나왔어. 10년을 하기에는 이제 제가 너무 늙죠. 한 2개 보면 한 20년인데 그러면 이제 회사 그만둬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1kg을 10kg으로 늘려요. 그러면 몇 개 나와요? 1년 있으면. 1kg일 때 0.1개가 나왔으니까 10kg이면 1개. 100kg이면 10개. 1톤을 놓으면 얼마큼 나올 거야? 1톤을 놓으면 100개. 100개. 그래서 사람들이 1톤씩 막 놔요. 이거를.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100개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다른 애들이 막 한 2, 3천 개씩 있다. 그럼 내가 그 안에서 100개라고 해도 골라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우주 방사선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태양이고요. 이게 이제 지구예요, 지구. 이게 슈퍼노바라고 하는 초신성이고 이런 지구 근방에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이 쏟아져 내려와요. 여기서는 뭐 감마레이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요. 그러면은 지구에 쟤들이 딱 도달을 하면 지구에는 뭐가 있어요? 대기층이 있잖아요. 대기층에서 이 녀석들이 엄청나게 또 상호작용을 해서 2차, 3차 입자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무수수 막 쏟아져요. 그걸 우리가 샤워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같이 실려와요? 윈프가 같이 실려와요. 근데 아까 그 검출기를 놓으면 1년이면은 10개, 많이 봐야 100개 뭐 이렇게 본대요.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걔들 어떻게 골라내죠?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땅속으로 가요. 다행히도 다른 애들은 차폐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윈프는 상호작용을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걔들은 이렇게 뚫고 가요, 이렇게. 그래서 걔들을 걸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깊이 들어가면 좋은데 땅 파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좋아요? 이미 파져 있는데 산속 깊은 데 어디가 주로 해요? 광산 뭐 이런 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더 멋진 실험실을 꾸미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그 양수발전소에서 빌려 쓰는 거를 이제 그만하고 저희를 위한 실험실을 꾸미는데 정선의 지하 실험실을 꾸미고 있어요.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한 1100m 정도 돼요. 요 안에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실험들을 이제 이어나가려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늘상 1100m에 대한 체감이 안 돼서 늘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요게 롯데타워가 한 550m 된다고 합니다. 롯데타워가. 그리고 이게 제타타워라고 있는데 이게 한 10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 속에 이런 애를 심어 놓고 저 밑바닥에 가서 실험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빛을 포함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입자들은 우주에 불과 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95%는 아직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우주의 한 27%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의 정체를 좀 밝히려고 많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부단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기초과학은 이게 어떤 단순한 하나의 현상을 관측하고 그리고 뭐 어떤 테크닉을 구현해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전반에 걸친 큰 그림을 구현해내고 그 근간에 이루어지는 이 토대를 마련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기초과학이 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큰 그림이 토대가 돼서 한 개인으로서는 혹은 또 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 확립이 될 테고 그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우리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가 결정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과학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많이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오셔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땅 속에서 연구할 때 그 우주에서 무슨 내려오는 물질? 어쨌든 그런 게 땅 속에서 연구가 된다는 게 가장 재미있었어요. 실어 나르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돼요. 조금 쉽게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서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보시면 제목이 사실은 그게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사실 우리가